오디오 시스템이 바뀌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바뀝니다, 여러분. 더 풍성해지죠. 원래 안 듣던 장르의 음악이 갑자기 막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원래 잘 안 보던 스타일의 영화인데도 갑자기 보고 싶어지고 옛날에 봤던 영화도 다시 보고 싶어지고 막 그럽니다. 지금 제가 바로 그런 스테이지에 와 있는데요. 저희 거실에 새롭게 설치한 바로 이 새로운 시스템 때문입니다. 하만카돈 사이테이션 멀티빔 1100 홈 시네마 패키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극장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범죄도시 2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집에 와서 넷플릭스에서 마동석으로 검색을 해서 악인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플로우 타고 악인전까지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악인전은 사실은 이런 뭐 홈시네마까지 필요한 영화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액션 영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조금 달라요. 이 스토리 라인은 마동석이 깡패고 김무열이 형사입니다. 근데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진짜 나쁜 연쇄살인마를 잡는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당연히 격투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격투씬이 나오면 주변에 있는 게 다 망가지잖아요. 이 뒤에서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누가 엎어지고 저기서 때리고 막 이런 소리가 살아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놀랐던 건 뭐냐면요, 격투씬에서 나오는 BGM이 보통 락 사운드잖아요. 그래서 락 사운드가 막 신나게 나오기 시작할 때 베이스에 일단 좀 놀랐습니다. 베이스하고 이 사운드가 너무 입체적으로 잘 들린다. 이거에 이야, 이런 영화를 볼 때도 이런 재미가 느껴지네? 하고 좀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막 싸우는 와중에 막 우당탕탕 난리가 나고 다 뽀개지고 락 사운드 BGM으로 깔리고 막 이럴 때도 사람 목소리가 되게 깨끗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만카돈의 퓨어 보이스라는 기술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시끄럽고 그래도 영화를 볼 때 사람 목소리는 깨끗하게 들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구성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타이밍에서. 하만카돈 사이테이션 멀티빔 1100은요, 일단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사운드 바의 이름입니다. 이 사운드 바가 기본이 되고, 그리고 우퍼 하나, 뒤쪽에 리어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5.1.2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공간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테이션 멀티빔 1100이 재밌는 게요, 이게 총 11개의 사운드 유닛이 들어있습니다. 6개의 중저음 유닛이 있고요, 3개의 고음 트위터가 있고 2개의 어파이어링 스피커가 있어요. 어파이어링 스피커가 뭐냐, 천장을 보고 있는 스피커가 2개가 있어요. 그게 사운드를 천장을 때리고 나한테 꽂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리어 스피커가 또 공간을 한번 감싸주고, 우퍼는 밑에서 깔아주고,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가득 소리로 채워주고 공간감을 살려주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돌비 아트모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전체를 이 소리의 플레이그라운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전 같은 영화를 볼 때조차도 액션씬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소리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걸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구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겁니다. 이 영화 얘기 시작한 김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레디언스 2400, 레디언스 2400을 리뷰를 보내드렸잖아요. 그걸 볼 때 제가 몇 가지 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덩케르크, 틱틱붐, 로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덩케르크하고 틱틱붐을 다시 봤어요.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게다가 돌비 아트모스는 전쟁 영화를 보기에 또 너무 최적화된 소리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플레이하자마자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다른 경험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운드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이 정도 사운드바 멀티빔 시스템이면 그거는 소리를 경험한다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총소리랑 폭탄 소리랑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소리라거나 그 전쟁의 긴장감, 그리고 틱틱틱틱틱 하는 초침이 가는 소리, 뒤에서 롤스로이스 엔진을 달고 있는 스피파이어가 막 이렇게 온다, 그러면 진짜 저 뒤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레디언스 2400은 되게 큰 한 170cm 정도의 사운드바 2개가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공간 전체를 스위스팟으로 쓰는 되게 재미있고 규모 있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 사이테이션 멀티빔 1100은요 가운데 사운드바에서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우퍼가 밑에서 받쳐주고, 서라운드, 리어 서라운드 스피커가 완전히 공간감을 장악을 한다. 이런 상태에서 몇 가지 영화를 이렇게 골라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보고 싶었던 게 몇 개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즐기실 차례고, 제가 이제 음악 얘기를 좀 들려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음악도 인연과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사이테이션 멀티빔 1100을 홈시네마 패키지로 설치를 해놓고 이상하게 이 앨범이 생각이 났어요. 키스 자렛의 쾰른 콘서트입니다.
1975년 1월 24일에 독일 쾰른에 있는 콘서트홀에서 이 역사적인 앨범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날은 키스 자렛이 연주를 거의 뭐 안 할 뻔한 날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딛고 굉장한 연주를 해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에 드라마까지 더해져서 이 앨범이 더 귀한 앨범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 키스 자렛이 베젠도르프 290 임페리얼이라는 되게 큰 그랜드 피아노를 이제 콘서트홀 쪽에 얘기를 했대요. 근데 배송이 된 피아노를 보니까 그보다 작은 피아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연주 못한다. 이걸로는 다 이 공간을 채울 수 없다. 또 상태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뭐 조율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불러가지고 손을 봤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거 오늘 공연 좀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상태에서 공연을 하는 건 오히려 관객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마침 또 비가 많이 왔고 공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1,400명의 관객이 이제 객석을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이게 키스 자렛도 사실 이제 연주하기로 한 사람인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밖을 이렇게 봤는데 공연 기획자가 밖에서 비를 쫄딱 맞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조건이지만 연주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콘서트홀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쾰른 콘서트 실황이에요. 그런데 이 규모가 작은 그랜드 피아노로 공연장을 가득 채워야 됐기 때문에 키스 자렛은 왼손으로 최대한 강하게 공간감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손은 사실 저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깔아주는 건 스피커에서는 우퍼 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해주고 위에서 오른손이 돌아가는 거죠. 멜로디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앨범을 플레이를 했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바로 그 사운드였어요. 저는 사실은 되게 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냉소가 베이스인 사람이어서 너무 유명한 앨범은 이거 뭐 다 유명하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들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좋은 앨범은, 모두가 칭찬하는 앨범은 이유가 있고요. 내가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쾰른 콘서트를 플레이를 했을 때 약간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의 경험을 했어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이렇게까지 공간감을 채워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운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까지 재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귀를 기울이면 훨씬 더 즐거워지는 디테일이 있는데 뭐냐면 키스 자렛이 피아노를 연주를 하다가 두드리거든요. 리듬처럼. 그리고 연주를 하다가 흥에 겨워서 내는 감탄사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묘하게 피아노 음이랑 구분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콘서트홀에서 그랜드 피아노 연주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소리가 각각 다른 층위에서 들리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공간을 가득 채우긴 하지만 고음과 저음이 다르게 좀 느껴진다. 오케스트라를 들어보면 더 다른 느낌이죠. 저 뒤에 타악기랑 큰 관악기들이 있고 앞에 나오면서 이제 현악기 나오고 이제 피아노까지 오는 뭐 그런 편성이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와 공간감과 현장감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은 되게 긴 앨범이에요. 플레이가 계속 되는 동안 저는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오랜만에 앨범 하나를 통으로 듣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쾰른 콘서트 앨범은 저한테는 이 사이테이션 멀티빔 1100이랑 같이 약간 세트로 너무나 소중한 앨범이 되어버린 거죠. LP도 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사이테이션 멀티빔 1100의 사운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피아노 소리가 공간감을 가지고 너무나 저한테 선명하고 맑게 들렸던 이유가 있는데 이 카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은요 되게 맑은 소리를 내요. 0점에 가까운 소리. 빙판 위에 뭐가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우퍼는 좀 따뜻하게 울리는 저음입니다. 그러니까 카페트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어떤 소리 입자들이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퍼가 세게 울려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 우퍼는 그렇지 않고요. 조금 따뜻하게 공간을 감싸주면서 그대로 공간감이 살아있는 그런 기둥을 세워주는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서 나는 소리들은 되게 원음에 가까운 맑은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가 사실 제가 평소에 쓰는 스피커랑은 좀 달라요. 저는 탄노의 오토그라프 미니를 쓰는데요. 탄노의 오토그라프는 뭐 굉장한 전설적인 스피커죠. 근데 그거의 미니 버전이에요. 그것만 해도 저희 거실에서는 충분히 채우고 남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질감이 살아있는 소리가 납니다. 좀 더 클래시컬한 소리. 그래서 사람 목소리면 목소리, 뭐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 약간 좀 더 어딘가를 필터링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카만카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피커를 들을 때 듣고 싶어지는 장르 혹은 노래가 있습니다. 뭐 일렉트로니카나
합도 너무 좋고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했던 앨범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선희 선생님한테 빠져 있어가지고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이거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나 항상 그대를, 너무 유명한 노래죠. 제이에게, 이런 노래들도 있지만 이선희 선생님 기본적으로 락커인 거 다들 아시죠? 아, 옛날이요, 아름다운 강산, 이런 노래를 들으면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 하만카돈 홈시네마 시스템이 어떻게 재현을 해줄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틀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시네마 패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퓨어 보이스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영화 보는데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락 사운드를 들었을 때의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선희 씨 앨범을 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밴드의 사운드와 이 목소리가 구분되는 그 감각을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퓨어 보이스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고, 그리고 공간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락 사운드를 너무 잘 소화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소리의 질감 같은 게 선명하게 살아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명함을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바이올린 솔로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선예도가 좋고 뚜렷하고 깨끗한 스피커를 만나면 늘 바이올린을 좀 듣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활이 현을 긁을 때 나는 그 날카로운 파차름 같은 거,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 특유의 그 날카로움을 제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인모 씨의 파가니니 앨범을 틀었습니다. 이 양인모 씨는요, 2015년에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고, 얼마 전에는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분입니다. 지금 뭐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는 거의 뭐 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파가니니 앨범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바이올린 소리가 공간감을 어떻게 채우는가, 이거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 악기가 공간을 채우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키스 자렛이 그랜드 피아노를 칠 때의 감각과 양인모 씨의 바이올린이 이 현을 긁으면서, 이 활이 현을 긁으면서 내는 소리가 공간을 장악하는 감각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어떤 곡에서는 이 기세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연주자가 혼자 정말 넓은 콘서트홀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고요하게 이 공간을 장악하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 걸 플레이하는 순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고, 솔로를 들어봤으면 협주곡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제가 93.1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늘 얘기하는 그런 곡인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입니다. 이 크리스티앙 짐머만 버전으로 들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정명훈이 협연한 그 앨범인데, 그 앨범은 사운드가 조금 좀 섭섭한 앨범이기도 해요. 그래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크리스티앙 짐머만이 같이 연주한 베토벤 그 쭉 연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황제를 틀어봤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마다 음색이 다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런던 심포니의 균일한 음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음색, 그리고 크리스티앙 짐머만의 너무나 성숙하고 정확한 그런 타건, 이런 것들이 살아있습니다. 콘서트홀 위주, 그리고 락 사운드, 그러니까 사운드 편성이 좀 큰 것들부터 솔로라도,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혹은 뭐 보컬이라도 건강감이 살아있는 그런 음원을 좀 골라서 들으시면 하만카돈 사이테이션 1100, 이 홈시네마 패키지의 장점을 물씬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 하만카돈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만카돈은 사람 이름입니다. 시드니 하만이랑 버나드 카돈이라는 사람이 1953년에 이분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기차역이나 뭐 경기장 이런 데에 확성기랑 마이크 세팅해주는 그런 회사에 다니다가 둘이 각각 $5,000씩 객추를 해가지고 회사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든 게 D1000이라는 컨트롤 유닛 통합형 수신기입니다. 이게 이름이 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일종의 올인원인 거죠. 이를테면 라디오 주파수를 캐치해서 스피커로 재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기가 필요합니다. 프리앰프, 파워앰프, 스피커, 튜너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통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에서 대박이 났다 그럽니다. 이 D1000은요, 고급스러운 패키징으로도 되게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멀티빔 사이테이션 1100도 회색 천으로 감싸있는데요, 덴마크의 크바드라트라는 직물 회사의 천입니다. 이 양모랑 나무에서 뽑은 인견을 합쳐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조금
질감이 살아있는 그런 천이에요. 이게 소리 투과율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전혀 무리가 없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너무 맨들맨들해도 좀 질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도 않고 너무 거칠거칠해서 불쾌하지도 않게 그 중간에서 딱 자리를 잡은 크바트라트의 그런 천으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하만카도는 처음부터 D천을 만들 때부터 약간 이 오디오 시스템을 기계가 아니라 어떤 가구로서 거실에 바로 갖다 놔도 너무 예쁘게 녹아드는 어떤 오브제로서 그렇게 기능하길 바랬던 거죠. 하만 인터내셔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오디오 브랜드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JBL도 하만 소속이고요. 그리고 뭐 마크 레빈슨, 바우앤슨 윌킨스, 뱅 앤 올룹슨, 레벨 오디오, 뭐 이런 굉장히 하이엔드 오디오들이 다 이제 하만 인터내셔널 소속이고, 이걸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삼성 C&H 이 하만카돈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보시면 이 홈시네마 패키지의 가격이 198만 원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행사 진행하실 때 구매하시면 이거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우퍼 패키지도 있고 뭐 홈시네마 패키지도 있고 풀 패키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홈시네마 패키지가 가장 인기가 있고 거의 뭐 70-80% 이상이 이 패키지를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사실 198만 원에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들어가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이 사운드 바와 홈시네마 패키지라면 이거는 조금 구비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 사운드를 즐길 만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덩케르크라거나 뭐 전쟁 영화,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를테면 뭐 프렌즈 같은 미국 드라마를 봐도요, 그래도 사운드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소리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요, 아주 섬세하게 살짝만 바뀌어도 그 좋아진 것들을 완전히 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이 정도 경험이라면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패키지가 되게 좀 간편한 느낌이에요. 무게도 좀 가볍고 예쁘고 설치가 쉽습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있는데 이 공간에 최적화된 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듣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호사스럽고 풍족하고 너무나 디테일하고 섬세한 이런 감각들을 몸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이 오디오 시스템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형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속이 쓰리고, 이 감각을 제가 이제 보내주는 대신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덕파트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